경기도 파주시 농촌 지역에 위치한 시골 학교 한민고등학교에 대해 들어보신 적 계신지요? 2014년에 개교한 신생학교인데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한 달에 한 번꼴로 귀가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거의 없는데도 명문대 진학률은 전국에서 손꼽을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한민고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한민고 선생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김형중 교감 선생님 그리고 임혜린 선생님. 네. 자, 김 선생님하고 임 교사님은 지금 오늘 수업이 없으신가요? 일 안 하시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김 교감 선생님은 교감 선생님 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는 2014년 개교할 때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국어 교사로 근무하다가 5년 전부터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임 선생님은 지금 과목이? 저는 국어 교과입니다. 네, 네. 그러시고요. 네. 근데 한민고란 이름은 무슨 뜻인가요? 한민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이 한민이라고 하는 학교의 이름은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 국호의 가운데 두 글자를 가져와서 만든 학교 이름입니다. 학교 이름부터 좀 특별하죠? 그러네요. 어떤 학교인가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 되는 학교, 대한민국의 핵심 인재가 성장하는 학교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소망을 담아 학교 이름을 한민고라고 졌는데요. 한민고등학교는 직업군인들이 국가의 명에 따라서 수시로 근무지와 직책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동도 이사도 많아지겠죠. 자연스럽게 그들의 자녀, 즉 군인 자녀들은 수시로 전학을 다녀야 합니다. 그렇죠.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기간 동안 최소 5번 이상 전학을 한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교육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른들도 한 직장 안에서 부서만 바뀌어도 긴장이 되고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데 어리고 한창 민감한 시기에 학교가 자주 바뀐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민고등학교는 우리 군인 자녀들의 이와 같은 어려운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도에 설립된 학교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군인 자녀만 한민교에 들어갈 수 있나요? 다들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국 단위에서 군인 자녀를 모집 정원의 70%인 264명을 선발하고 나머지 30%인 113명은 경기도 지역의 비군인 자녀, 즉 일반 자녀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일반 자녀들에게도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립학교는 아니고 사립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국방부가 만들었는데 네네. 사립으로 이제 출발을 하셨고, 근데 자사고나 특목고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경기도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네, 이 시간은 대한민국 공교육을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공교육도 좋고 사교육도 좋습니다. 다양한 궁금점이나 의견 50원 유료 문자 샵 091이나 TBS 앱 유튜브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언론에 알려진 한민고의 특징을 살펴보니까요. 시험에서 벼락치기가 절대 안 통한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네, 사실 저희 학교 들어온 학생들은 중학교 때부터 우수한 성적을 거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보통 이제 단순 암기식 반복 그리고 학원에서 받는 사교육으로 이제 단시간에 벼락치기 학습을 하던 습관들을 갖고 오는데요. 저희 학교는 수업과 평가가 전부 이제 탐구형 그리고 수능형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처음에 들어오면 이제 솔찬히 당황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기본 지식을 학습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반드시 새로운 지문이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사고력과 탐구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려워하지만 이제 주어진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배워가고 그래서 단순하게 벼락치기에서는 내가 이 학교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교감 선생님, 한민고 입학하려면 전부 내신으로 뽑는다고 그러셨죠? 100%? 맞습니다. 중학교 내신 성적만으로 100% 선발하고 있습니다. 군인 자녀도 그렇고 일반 경기도민 자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신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일단 들어오는 거네요.
근데 들어오면은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학원 같은 건 뭐 가기가 뭐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말이죠. 네네. 사교육을 받기에는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은 한 달에 한 번 귀가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보통 2박 3일, 뭐 아무리 길어도 한 3박 4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교육을 받기가 어렵고 자기주도 학습을 중심으로 해서 학업을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교육 없고 벼락치기 없고 없는 게 많은데 말이죠. 네. 그러면은 학원 안 다니는 학생 요즘에는 거의 없는데요. 부족한 과목이 생긴다. 그럼 네. 보충은 어떻게 하나요, 학생들? 뭐 다들 뭐 그런 염려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학교 내부적으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내 방과 후 수업, 뭐 인터넷 강의, 또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부족한 학업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내 방과 후 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우선 각 교과 협의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취약 분야에 대해서 강좌를 개설해 주시고요. 심지어 학생이나 학부모님께서 개설을 희망하는 과목이나 분야가 있으면 그 강좌도 개설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도 있지만은 교사 한 명이 학생 한 명에서 뭐 최대 3명을 맡아서 교과 지도를 하는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서양 고급 그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그 튜터 시스템 같이 네, 맞습니다. 상당히 고품격. 예, 예. 심지어는 졸업생들이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후배 재학생들을 위해서 또 소수 정예로 주말에 지도하는 어나더 클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졸업생들이 대학생이잖아요. 네네. 지금 다 지금 네. 10년밖에 안 됐는데 네. 학교가 그 바쁠 텐데 후배 지도하러 또 목요일에 온다고요? 네, 심지어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서요. 이제 담임선생님한테 자기 좀 뽑히게 좀 잘 좀 해달라고 로비 아닌 로비도 하러 옵니다. 졸업생들이. 네네. 그래서 이런 어나더 클래스뿐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학교에 유명 인사를 초청하는 아주안이라는 특강 행사에도 졸업생이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요. 네. 네, 진로 특강 분야에는 이제 각 분야에 있는 대학생들 그리고 이제 사회 초년생이 된 선배들이 직접 와서 아낌없이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럼 시간도 줘서 이제 과목별로 뭐 영어, 수학, 국어 뭐 네. 이런 거 가르치기도 하고 진로 상담도 해주고 네, 선배로서. 네. 네. 근데 그게 경쟁이 치열하다 졸업생들이. 그 무슨 메리트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모교가 워낙 모교를 너무 사랑해서 왜 그런가요? 저희도 그냥 고맙죠. 네. 이제 학교 워낙 좋아했고 힘들게 보냈지만 이제 본인들이 얻어간 게 감사한 마음이 커서 이제 선후배 간에 이제 사제 간의 끈끈한 우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들어와서 좀 소홀하게 했다가는 이제 학기 말 강의 평가로 이제 과감하게 또 교체도 되고 그래서 엄정하게 평가가 돼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학생들끼리 모여서 뭐 보충 학습하고 뭐 이런 거 동아리 같은 건 없나요? 그런 동아리도 내부적으로 소수로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뭐 국영수와 같은 교과 학습도 그렇지만은 본인들의 어떤 진로라든가 또는 관심사와 관련된 다양한 소모임 학습 모임이 활발하게 또 운영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문자로 응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혜림 쌤 아름다우세요 응원합니다. 뭐 이렇게 올라오는 분 있고 교감 선생님 이메링 선생님 화면 잘 받으십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TBS FM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까지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네, 한민고 화이팅 응원해 주신 분 여러 분 계십니다. 네. 그런데 없는 게 사교육만이 아니고 한민고 하면 가장 유명한 게 학생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다. 휴대폰을 전부 반납하고 공부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휴대폰이 필요 없는 학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기숙사를 이렇게 제외한 학교 전 지역에 와이파이가 또 설치돼 있고 학생들이 전원 다 노트북이라든가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또 세상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이제 긴급 상황이라든가 외출 또는 귀가할 때 같이 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소지하거나 또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입학할 때 전부 이제 제출하는 거죠. 휴대폰은. 네. 그래서 학교에서 가지고 있다가 네, 귀가 때. 귀가 때 귀교할 주고. 때 네, 이제 네. 다시 제출하고 귀가 때 딱 2박 3일만 가지고 갑니다. 그런 거를 그 개교할 때 뭐 설문조사 학부형들한테도 하고 뭐 그렇게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학교가 임의로 또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요. 학생, 학부모님, 선생님들, 우리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정책을 정해서 네.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파주에 있는데 그 용미리 쪽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럼 상당히 산속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매점은 있나요? 뭐 네, 매점 당연히 학교 안에 다 있습니다.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삼시세끼를 학교 안에서 해결해서 그날 급식표에 굉장히 예민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네, 급식 메뉴에 울고 웃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속상해하기도 하는데 이제 엄마 밥을 못 먹다 보니까 이제 급식실에서 삼시세끼를 엄마 밥처럼 챙겨 주시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자율 배식이고 아침에는 죽, 스프, 뭐 베이글 같은 빵이 밥과 같이 나오고 저녁에는 이제 과일, 샐러드 바 같은 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매점도 당연히 인기 폭발이죠. 근데 네. 이제 저희 학교가 좀 이건 좀 비밀인데 이제 산 속에 있다 보니 네. 한창 유행했던 그 포켓몬 빵이라고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시내에 나가면 줄 서서 하루에 막 10개밖에 안 팔고 하는데 저희 학교는 오지에 있는데 그 빵이 이렇게 배정이 되는 개수가 있어서 네. 아무도 못 오니까요. 오지에 네.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독점해서 포켓몬 빵을 사 먹었습니다. 네. 그 뭐 10대 청소년들은 뭐 간식 엄청나게 네. 할 나이인데 말이죠. 근데 하굣길에 뭐 떡볶이 사 먹는다든지 이런 걸 못 하잖아요. 네. 뭐 쇼핑몰도 못 걸고 뭐 네. 코인 노래방 가서 노는 거 이런 것도 못 하고 네. 그런 거 한민국 학생들은 이제 경험을 못 하네요. 3년 동안. 네, 맞습니다. 그 추억이 이제 저만 해도 그 추억으로 아직 살고 있는데 많이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요. 근데 또 못 누리는 만큼 그 자유의 맛을 또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좀 특별한 게 저희는 귀가했을 때 학부모님이랑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짧은 3일 동안 공부를 하거나 학원에 가는 게 아니고 오롯이 가족과 마주보고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갔다 오면서 좀 힐링하고 다시 학교에 들어와서 열심히 달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온다고 합니다. 네. 네. 교감 선생님이 아까 잠깐 말씀 들으니까 아이들이 휴대폰이 없다 보니까 말이죠. 다른 학교 같으면은 뭐 급식 받을 때도 휴대폰 보고 있고 밥 먹을 때도 휴대폰 보고 있고 걸어갈 때도 휴대폰 보고 있고 다들 그런데 한민국 학생들은 다르다. 그게 네. 굉장히 아주 뿌듯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휴대전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체의 일부가 될 만큼 활용도가 높습니다. 사실 뭐 개인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긴 한데 이게 오히려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 사이에 뭐 학업도 그렇지만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장애가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학교 내에서는 학생과 학생들끼리 또는 선생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사용할 때보다는 사용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민국에 없는 게 많은데요. 사교육 없고 벼락치기 없고 휴대폰 없고. 그러면 한민국에만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저희는 사교육이 없고 벼락치기 없고 휴대전화가 없지만 낭만과 자연과 친구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교육이 없는 대신 선생님과 정말 끊임없이 교류를 하면서 신뢰를 쌓아 나가고요. 휴대전화가 없는 대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웃고 떠듭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앞 떡볶이는 없지만 뒷산에 올라가서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고 밤새 도서관에서 이제 같이 모여 책을 읽기도 하고 또 달빛이 쏟아지며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기도 하고 별빛이 쏟아지는 밤에 이제 스크린을 대형에 띄워놓고 다 같이 야외 영화를 감상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없는 대신에 이제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런 낭만이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가 한 부지가 2만 평 네. 그렇게 널찍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일반 학교에 비하면 한 최소한 2배에서 한 3배 가까이 좀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축구장도 있고 따로 또 풋살장도 있고 뭐 가까이에는 뭐 국궁장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학교 밖에. 네. 그리고 선생님들도 기숙 생활을 하십니까? 재학생들은 전원 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그렇지는 않고요. 대신에 학교 안에
선생님들을 위한 별도의 숙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과 교감인처 그리고 기숙사 책임자이신 생활관장님을 비롯해서 대략 선생님들의 반 정도가 지금 교내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사제 간에 또 돈독한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민고 학생들 일과는 어떻게 됩니까? 24시간. 네, 그럼 평일은 우선 6시에 기상해서 8시부터 16시까지 정규 수업을 하고요. 16시부터 18시까지 방과 후 활동을 하고 그리고 저녁 식사한 뒤에 19시부터 23시까지 방과 후 활동, 자기주도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12시, 그러니까 24시 자정에 취침을 합니다. 휴일 오전에는 호실 내 휴식을 취하거나 체력 단련을 할 수 있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종교 활동, 그다음에 네. 남는 시간은 주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휴일임에도 다양하고 역동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청취자 반응 뜨겁습니다. 에드워드 리차드님이 보내주셨는데 우유빛깔 임혜림까지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냥 주셨는데 교감 선생님 응원 문자도 많습니다. 교감 선생님 목소리 좋습니다. 정 선생님의 뮤직랜드님 또 교감 선생님 멋져요 응원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주신 분 계세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임혜림 선생님 혹시 1학년 6반 아니세요? 맞습니까? 1학년 2반 담임이긴 한데 6반도 사랑합니다. 네. 제가 아주 유튜브에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살만한 세상은 모든 학생들도 응원하지만 특히 한민고 1학년 6반 학생들 화이팅 해주세요. 이런 글을 주셨는데 1학년 6반 학생의 학부모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학교에서 중요시하는 게 체력이라고 들었는데 아침 6시에 점호를 한다고요? 네,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아침 점호를 합니다. 예, 그래서 등교 전까지 자율적으로 체력 단련하고 아침 식사를 한 뒤에 등교를 하는데요. 이전에는 그 아침 점호 때 운동장에 다 같이 모여서 체조도 하고 네. 달리기도 했는데 이 코로나19 상황 이후에는 이제 아침 점호 후에는 체력 단련 자율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약간 군대 비슷하다고 뭐 학생들이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예, 사실 웬만한 기숙형 학교에서는 아침 점호라든가 체력 단련을 위한 활동들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원 확인도 해야 되고 환자 파악도 해야 되고 공지사항도 전달해야 되고 또 학교 생활을 위한 기초 체력 단련도 또 해야 되니까요. 이전에 실시했던 아침 체조와 달리기는 초대 이사장님이셨던 김태형 전 국방부 장관님의 교육 철학이 담긴 활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도 힘들어했지만은 차차 적응하면서 잘 참여했고 이런 활동들이 졸업 후에 자기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네. 졸업생들이 또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임 선생님, 네. 한민고 학생들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학교 학생들은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네. 네, 인성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처음에 사실 책을 쓰는데 자신감을 가졌던 건 저희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를 더 소개하고 싶어서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알잘딱깔센이란 말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아, 모르세요?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 알맞게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딱 중도를 지키는 게 한민고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네. 축제를 열면 2박 3일 동안 정말 본인들이 기획해서 모든 걸 다 풀어내고 쏟아내고 열정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그런 열정으로 다시 이제 학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모든 것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열정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네. 학생들이 뭐 학술제도 한다고 들었는데 네. 말이죠. 그 뭐 포스터도 미리 만들어서 뭐 네네네. 아주 굉장히 열정적으로 준비한다고 하는데 유튜브에 이거 포스터 올릴 수 있나요? 학생들이 만든 거를 믿기 힘들 정도로 주제나 네. 내용 같은 게 이제 대단한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학술제는 저희 학교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이제 학기 초부터 탐구 주제를 설정하고 본인이 탐구, 자료조사, 실험 등의 활동을 진행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이렇게 팀으로 보통 하겠네요. 네, 팀도 하고요. 개별도 있고요. 아, 동아리 참여도 하고 네. 어떤 학생은 뭐 2-3개의 주제로 바쁘게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오는 건 그중에 정말 일부 학생들이고 학술제 날 저희 학교에 와 보시면 이제 복도와 로비에 즐비하게 포스터들이 수백 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의 발표를 이제 관심 있는 주제에 따라 수강 신청을 해서 전교생이 돌아다니면서
돌리면서 교류를 하고 질문하고 네. 근데 그 결과를 가지고 개선할 점을 이제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 2학년 때 또 다른 연구로 네. 이어져서 진행을 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 이제 전공 적합성도 확인을 하고 흥미를 가진 분야에 실제로 대학에 진학해서 그대로 연구를 이어나가기도 합니다. 네, 한민고가 명문대 진학률이 높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니까 전인격적인 네. 그 10대 시절의 교육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이런 의견 주신 청취자분들 계세요. 학교의 가치를 명문대 진학률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최고 문제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데 한민고가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이동이 많은 군인 가족입니다. 우리 아이도 한민고 가고 싶어하는 중등입니다. 꼭 보내고 싶습니다. 네, 내신 성적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네. 자, 그러면 말이죠. 여기서 넌센스 퀴즈 타임인데요. 네. 학생들이 싫어하는 피자는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싫어하는 피자는 무엇일까요? 자, 힌트는 3글자인데요. 힌트 하나 더 드릴까요?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굉장히 쉬울 수도 있는데 진짜 먹는 피자는 아닙니다. 땡 피자. 제가 맞춰도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되죠. 선생님 지금 맞추시면 안 되고요. 네. 학생들이 싫어하는 피자 땡 피자 맞춰주시고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연준이 부르는 바람의 빛깔 들으시고 교통정보 가겠습니다.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나무와 바위 작은 새들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달을 보고는 늑대 울음소리는 뭘 말하려는 건지 알아요. 그 한적 깊은 산속 숨소리와 바람의 빛깔이 뭔지 알아요. 바람의 아름다운 저 빛깔은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 서로 다른 피부색을 지녔다 해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바람이 보여주는 빛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눈이 필요한 거죠.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본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당신이 있는 곳에 TBS 11시 30분 정보센터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 진안 지점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는 모두 끝났는데요. 이 사고 여파로 뒤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교 부근에서 동호대교까지 쭉 밀리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다시 여의 하류 부근에서 동작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강 건너 강변북로 일산 방면 현재 천호대교 부근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 부근에서 마포대교, 다시 원효대교에서 한남대교, 또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도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면 도봉 지하차도 부근에서 장안교까지 밀리고요. 군자교에서 성수분기점까지도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사고 난 곳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수단 고속도로의 두 건의 사고인데요. 일산에서 판교 방면 먼저 송내 나들목 부근 5차로 화물차 사고가 났습니다. 뒤쪽 노오지 분기점부터 정체고요. 송내까지는 10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판교 분기점 부근 1차로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판교 분기점에서 이후로 성남 요금소까지 6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잠시 뒤 TBS 고품격 교양 프로그램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2부가 시작됩니다. (11시에) 만나는 라디오 초대석 서두원의 티타임입니다. 살만한 세상 서도원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파주 한민고등학교의 김형중 교감 선생님과 임혜림 국어 선생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육이 말이죠.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낸다기보다는 암기식으로 너무 정답 맞추는 기계식 교육이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근데 한민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것도 뭐 대학 진학 성적 좋은 것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학술제나 이제 수행평가 등에서 각기 다른 주제로 활동을 하고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생활기록부를 각각 개성 있게 이제 네. 만들어 주다 보니 아마 대학에서도 그 부분을 이제 높이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본인의 관심 분야에 워낙 눈을 반짝이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 분야를 탐구했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해서도 자신감 있게 탐구를 진행하고 또 열심히 해주다 보니 그게 이제 후배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알려지기로는 저희 학교가 명문대 진학이 높은 것으로만 알려지는 게 사실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학생들의 과정을 모두 살펴보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단순하게 좋은 대학에 간 것만으로 그 학생들이 훌륭하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소재 상위 대학 진학률도 높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뭐 포스텍 과기원과 같은 과학기술원 그리고 사관학교나 경찰학교 같은 이제 특수대학 진학률 도 높아서 이제 다 같이 이제 버무려서 모든 분야에서 다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걸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네, 이 대학 진학 현황 보니까 아주 대단합니다. 네, 교감 선생님 올해 네네. 수능 어려웠잖아요. 뭐 불수능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만점자도 뭐 재수생 중에서 한 명이 나왔다던가요. 어떻습니까, 한민고 학생들 수능 결과? 네. 올해 그 수능과 관련된 가장 큰 화두가 킬러 문항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킬러 문항이 문제가 아니라 킬러 수능이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전체가 다 예, 어려운. 올해 그 수험생들 어려운 수능을 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능 문제의 난도가 높았기 때문에 저희 한민고 학생들도 수능을 좀 힘들게 치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함에도 최근 이번 주가 수시 전형의 합격자 발표가 한창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선배들에 비해서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학교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지금 또 수시 전형 지금 한창 이루어지고 네. 있잖아요. 이번 주에 뭐 발표가 많이 나오나요? 예. 흔히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 주요 명문대 주요 대학들의 발표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기대도 많이 하고 계시겠네요. 네. 사실 그 3학년부 교무실의 경우는
거의 우리가 그 소방관리본부처럼 이시관리본부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의 그 합격 현황을 파악하는데 아주 지금 긴장된 분위기에서 또 기대하면서 집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방송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면 아마 또 좋은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민고가 공교육의 희망이다, 어떤 모델이다, 뭐 이렇게 불리는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유독 그 공교육이 무너졌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공교육 정상화다, 뭐 무너진 공교육 뭐 이런 표현들이 낯설지 않는 것은 사실 이게 꼭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의 한 분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뭐 사회 현상 또는 사회 변화적인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걸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교육을 하고는 우리들의 책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민고는 한 사람만을 위한 교육을 고민하면서도 모두를 위한 학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사랑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그런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학생들, 또 이런 학교를 신뢰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민고가 공교육의 어떤 희망이라는 그런 멋진 아름다운 또 별칭으로 불러주시는 그런 조건을 좀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취자 의견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언제나 유익한 방송, 살만한 세상, 서두원의 차 한 잔. 우리나라 고교가 한민고등학교처럼 사교육이 없는 학교, 낭만과 정열이 넘치는 한민고, 대한민국의 얼굴 한민고교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고교생이면 선망이 되는 한민고교 갈채를 보냅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또 10기 학부모입니다. 1년 동안 느낀 점,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 한 명 한 명 사랑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0기면 요번에 1학년 네, 지금 들어온 1학년 애들이- 학생들입니다. 네, 학부모가 네.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또 지원자 학부모가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민고 지원한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기숙사 학교 보내려니 이런저런 걱정도 많았는데 방송을 듣고 보니까 안심이 되네요.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그런데요. 수학여행은 어떻게 많이 다니셨나요? 아이들 데리고? 네, 학생들 체험학습 차원에서 1학년 때는 주로 국내 네. 를 대상으로 뭐 예를 들면 부산이나 경주, 제주와 같은 아무래도 학교가 좀 북쪽에 있다 보니까 좀 남쪽에 있는 지역을 좀 다녔고요. 2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조금 체험학습의 범위를 좀 넓혀서 해외로 다니고 있는데 주로 계획하고 있고 또 진행했던 국가는 일본이나 또는 중국, 몽골, 대만 뭐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지난 개교 여름 초기에는 뭐 네네. 멀리 가셨다면서요? 개교 유럽이나 초기에는 이렇게? 예,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다녀오고 또 미국의 동부 서부도 다녀오고 호주도 네. 다녀오고 예, 다양한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절 지나고 요즘은 이제 조금 너무 네, 멀리까지는 그렇습니다. 안 다니시는군요. 네. 네, 이야기 들을수록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방부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로 세운 것도 굉장히 아주 성견지명이 있지 않았나. 선생님들이 이제 로테이션이 없잖아요. 사립학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학교에 대한 충성심이랄까 어떤 뭐 심한 말로 하면 뼈를 묻는다 그럴까 여기서 같은 교육 철학을 가지고 똑같이 학생들한테 집중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학생들과의 관계 어떤가요? 뭐 요즘 보기 힘든 관계는 사실 맞습니다. 이제 서로 왜 사랑해 말할 정도로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좀 밤늦게까지 같이 고민하고 뭐 축제 기획하고 이제 별 보며 기숙사 데려다주고 이걸 어떻게 사제간에 그냥 일반 관계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모든 걸 다 같이 만들어간다 해서 학교에 대한 주인 의식 이런 네. 것들이 아이들에게도 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군자녀들은 그 전에 이사를 하도 많이 다녀서 그렇죠. 이렇게 선생님 친구는 물론이고 선생님들과 정을 쌓을 계기와 시간도 없었대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곳에 와서 이제 자기가 못 누리던 이걸 누리고 이제 벅찬 감동을 정말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더 사랑하고 이제 더 끈끈한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교감 선생님 남녀 학생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고입 전형을 할 때 순수하게 중학교 내신 성적 100%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내신 성적이 우수한 여학생들이 60% 정도 되고요. 남학생이 40%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들어오는군요. 네네. 네. 그러면 학폭 같은 거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나요? 한민고등학교는? 학생들이 학폭을 하기에는 또는 그런 걸 경험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그리고 또 학생들의 기본적인 성품 자체가 입학 전부터도 어느 정도 인성을 잘 갖추고 입학한 학생들인지 몰라도 또 개인적으로 좀 외로운 생활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학교에 와서는 좀 좋은 교우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더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저한테 잠깐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중학생 때 일진이었던 애도 공부 잘하는 일진이 들어온 적도 있다. 그런 애들이 이제 학폭하고 그러진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꽝꽝 얼은 얼음도요 따뜻한 온수에 들어가면요 자연스럽게 녹으면서 또 동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학교 때 일진이었던 학생도 한민고 들어오니까 부드러운 학생이 되더라.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1부 마지막에 퀴즈 하나 내드렸는데요. 넌센스 퀴즈.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피자는 무엇일까? 땡 피자. 네, 먹을 수 없는 피자입니다. 요거 정답 맞춰주시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뭐 친구 같은 관계, 형님 누나 같은 관계, 뭐 그렇게 설정해봐도 되겠네요. 이거는 선생님 성향들마다 좀 다르기는 할 건데 아마 다 비슷하실 겁니다. 이제 친구 같기는 하지만 친구는 아니라는 걸 또 가르쳐야 되거든요. 사회에 네. 나가기 전에 올바른 인성을 갖추면서 이제 교류도 하되 다만 이제 여기는 아직 연습 단계, 사회로 나가기 전에 연습 단계니까 너희들이 이제 실수를 하더라도 이제 보듬어 줄 수 있는 곳이다. 근데 하지만 진짜 사회에 나가서 이제 배워야 될 것들 뭐 창의력도 창의력이겠지만 협응력 그리고 이제 서로 배려하는 마음가짐 등을 가르치려고 선생님들께서 아무래도 좀 다정하면서도 엄하게 지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손길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이제 특히 기숙사 사감 선생님 등을 비롯해서 이제 교과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이제 곳곳에서 교직원분들께서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때로는 엄하게 지도도 하시고 또 때로는 다정하게 품어주시고 계십니다. 네. 옛날에 중고등학교 기숙사 그러면 몰래 담 넘어가고 도망가서 밖에서 놀고 들어오고 그런데 네. 이건 산 속에 있으니까 나가도 별로 갈 데가 없죠. 그런 것도 장점이 있겠어요. 학교 밖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주로 대학이 되는 게 묘지다 보니까 용미리 공원묘. 예, 예.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흥미를 끌만한 것들이 주변에 없다 보니까 오히려 학교 생활에 더 집중하고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한민고 선생님들의 교육 철학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한민고에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얼구수만큼 다 다를 수 있고 다양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저희가 또 중시 여기는 것을 한 가지 꼽자면 꼴찌는 없다라고 하는 교육 철학입니다. 꼴찌는 없다. 네, 꼴찌라고 하는 것은 교육 목표라든가 평가 기준이 하나일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저희 한민고에서는 학생 저마다의 목표를 또 소중하게 여기고 또 존중하고 있고 또 그러한 학생들을 평가하는 기준도 다양하기 때문에 꼴찌가 없는 학교를 지향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학교는 단 한 명의 학생의 꿈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 그런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대학 입시라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문제 역시 좋은 교육이 좋은 입시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공교육이 무너졌다 하지만 이게 방법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메린 국어 선생님 수업은 네. 일반 수업하고 다른가요? 이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 저희도 이제 완전히 입시 교육에서 배제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입을 위해서 뭐 모의고사, 뭐 기출문제 풀이 당연히 하는데요. 근데 그때도 제일 중시하는 게 아까 교감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틀릴 수 있는 용기를 좀 가르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틀릴 수 있는 용기. 네, 이제 보통 교실에서는 이제 수동
수능적으로 학습을 많이 하죠. 그래서 주로 듣고 강의식으로 받아 적는 교육만 한다면 저희는 이제 실생활에서 사실은 사회에 나가면 더 필요한 능력이 잘 듣고 반영해서 말하고 자신의 능력을 어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이런 기회들을 많이 갖지 못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네. 학술제도 그렇지만 이제 학교 뭐 수행평가나 활동에도 직접 자신들이 말하고 글 쓰는 이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하면서 앵커님이나 이제 PD님, 작가님들이 너무 이제 즉흥적으로 몰입해서 듣기를 너무 잘하시고 학교 이야기에 몰입해서 말씀을 잘해주셔서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능력이 이건데 그래서 한번 학교로 초대해서 강연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뭐 영광인데요. 아, 저희가 영광입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한민고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한민고 말고 전국의 수많은 중고등학교에서 사실은 선생님들이 엄청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시스템에 대한 약간의 어떤 개선 네. 아니면 발상의 전환 이런 거를 하면 조금씩 다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희망이 보이네요. 참 많은 선생님들 지금 굵은 땀방울들을 흘리고 계신데 다 또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벼락치기가 안 통한다 한민고 시험 문제는 그러면 출제는 선생님들끼리 어떻게 협의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만드나요? 네, 일단은 어쨌든 성적이다 보니 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제 수능 대비를 하면서 탐구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좀 이제 모두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네. 평가 이전에 수업 계획부터 이제 전체 로드맵을 작성하고 네. 함께 공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융합 수업이라고 해서 전 교사가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이제 교과 특성에 맞게 다양한 수업을 시도한 사례도 있고요. 네. 이제 요즘에는 AI 융합 주간이라고 해서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이러한 인공지능을 각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수업을 진행합니다. 네. 예를 들어 뭐 음악에서는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피아노 연주 로봇과 합동 공연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어 시간에는 인공지능이랑 글쓰기를 같이 대결을 해보기도 하고 또 그 음악회 할 때 조명을 만드는데 자가 전력을 만들기 위해 과학 동아리 학생들이 자전거를 열심히 굴러서 그 야간 음악회에 전류를 만들어주고 이제 이런 융합 수업을 통하기도 하고 네. 많은 이제 교사분들께서 함께 고민하고 이제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 11시 48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아직 정체 구간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강변북로 같은 경우 구리 쪽 정체 길이도 여전히 긴데요.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대부분의 구간 속도가 안 나고 또 이후로 성수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도 서행되고 있습니다. 반대쪽 일산 쪽도 천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고요. 강 건너편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천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또 분당에서 서울 들어가는 분당수서로와 분당내곡로도 출근 시간대부터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현재도 분당수서로는 복정부터 청담대교 남단지나 북단 쪽으로 밀리고요. 분당 내곡로도 내곡터널에서 구룡터널까지 성수대교 쪽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또 도심에서는 오늘 한강대로 한강대교에서 서울역 쪽으로 서울역 조금 못 간 지점 KDB 타워 앞에서 오후 2시경에 집회가 열리는데요. 현재 하위 3개 차로를 통제하고 집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쪽으로 정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지금 학생들 졸업생들이 대개 대학생들이죠 지금. 네. 아직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네. 학교가. 그러면 이 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랄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네, 뭐 지금 이제 뭐 첫 졸업생들이 대학 졸업반이거나 뭐 아니면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사회 초년생으로 소식을 이제 조금씩 들려주고 있어요. 근데
조심스럽죠. 그래서 연락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책을 쓸 때도 많은 졸업생들과 작업을 했는데 본인에게 지금 시간도 없고 이득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벗고 나서서 학교를 알리는데 도와준 학생들이 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간 대학 이름보다 이제 그 아이들이 이루어 놓은 그 과정들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각자 영역에서 뻗어 나갈 수 있는 자기 속도에 맞게 자기 분야에서 이제 더 빵빵 터지는 결과들을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교감 선생님 책이 나왔어요. 책을 네네. 내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책을 만드셨나요? 저희가 개교한 지 이제 올해 10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 10년 동안에 우리 한민고등학교의 교육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한민고의 교육 철학 그리고 그간의 교육 활동의 성과 그리고 우리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학교를 또 교육을 계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담은 그런 네. 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비록 한민고 단위 학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학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책을 읽는 많은 독자들에게 좀 공교육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관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도 또 나름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공교육의 희망 중요한 말씀인데 그럼 공교육의 희망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어떤 점이 이제 공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요?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교육에 우리가 왜 교육을 해야 하는가? 또 우리는 왜 교육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왜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런 교육의 어떤 본질 또는 본질적인 어떤 목표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몇 가지 좀 바라는 점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일단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아 실현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이 개인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기여하면서 이 세계를 좀 더 발전시킬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학교에 가면은 학교 건물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응답할 수 있는 네. 그런 인재들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공교육의 희망을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 퀴즈 정답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피자는 책 피자. 얘들아 책 피자. 네, 예, 정답 보내주신 분 많습니다. 2870님. 몇 년간 한민고 1년에 한 번 있는 체육대회 때 얼음하고 아이스박스 납품했었습니다. 진짜 산속에 있더라고요. 한민고 학생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분이 정답 맞춰주셨어요. 더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2110님. 학생들이 싫어하는 피자는 책 피자입니다. 모두 책 피자. 어릴 적 한민고 생활했다면 세상을 지금보다 좀 더 아름답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네요. 응원합니다. 이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짧게 한민고 학생들에게 한마디씩만 해주신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모 대학에서 사용하는 문구이긴 한데요. 우리 한민고가 여러분의 자랑이듯이 여러분은 우리 한민고의 자랑입니다. 네. 여러분이 우리 한민고의 소중한 10대를 걸었듯이 한민고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미래와 세계를 걸어보겠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요. 그게 배의 존재의 이유는 아닐 겁니다. 한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한민고등학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교육의 희망으로 불리는 한민고등학교 두 선생님 모셨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